뭐 하루에 5시간, 6시간, 7시간?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외워서는 그러면 네. 우리 아이가 수학을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는 사실 학원 입장에서 뭐 네. 내는 시험일 수 있으니까 난이도에 대한 어떤 적정치가 안 지켜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뭐 무조건 어렵게 낼 수도 있고. 네네. 근데 뭐 굳이 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네. 우리 아이가 수학을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사실 이게 아이들이 조금 협조적이어야 되긴 하는데 우선 저는 레벨 테스트도 사실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객관적인 검증이니까. 두 번째로는 그 아이한테 지금 우리 아이가 가장 뭐 최근에 배우고 있거나 아니면은 바로 이전에 배웠던 정도의 것들을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 돼요. 너가 이해한 만큼만. 근데 설명한 거를 네. 어머님들이 혹시 모범 답안지를 갖고 있나요? 아니요, 자신 있게 설명하는지만 보면 돼요. 아 그래요? 네. 패기 있게? 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진짜 이거는 이거야 라고 애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근데 대부분 못하니까. 그러니까 개념에 대해서 이해했다라는 건 어쨌든 자기가 그러니까 사실 그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개념의 정의 자체를 그대로 읽는 게 이해했다가 아니라 그쵸. 결국에는 자기 방식대로 이걸 풀어낼 수 있느냐. 그치. 이런 거구나. 네, 이러는 네. 거. 네, 근데 이게 그냥 어느 정도 자기 입장에서 술술 나오거나 좀 적당히 정리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이 단원까지는 조금 그래도 잘 배웠구나. 그 다음에 이 유형이 잘 평가가 됐는가? 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개념에 이해됐나는 설명해보라면 되는 거고 이 유형에 대해서 좀 잘하고 있는가? 그건 그냥 쌤 같은 거 푸는 거 보시면 되죠. 얘가 그래도 한 10개 중에 한 8, 9개는 맞나? 그러면 이 유형 정도는 어느 정도는 지금 정복이 됐구나. 모르는 것들 꼭 다시 오답 한번 시키시고 복습 한번 시키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사실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당장 유형 문제집 딱 갖다 놓고도 10개 중에 한 5, 6개 막 맞고 있으면 아직 많이 부족한 거죠. 그럼 이걸 일단 더 채워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조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 얘가 지금 뭔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망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조짐이 생기면 네. 그럼 그 조짐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설명인가요? 결국에는 좀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이 사실 수학에서 어려운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중학 수학까지는 망가지는 걸 보기가 어려워요. 쉬워서. 네, 사실 수학이 교육과정의 구조 자체가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 그럼 갑자기 어려워지나요? 맞아요.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편차가 과하게 심해요. 그냥 이게 이렇게 점점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맞아요. 확 올라가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하면 이게 개념적으로 어려워져요? 아니면 양적으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어려워질 건 없는 것 같고 개념 자체에 이해해야 할 수 있는 난이도가 일단 한번 올라가는 것 같고 문제에 출제되는 그러니까 결국엔 수학은 진짜 이 문제 출제가 누적으로 되다 보니까 하나의 개념이 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낼 수 있는 문제의 가지수가 말도 안 되게 늘어나는 거라서 결국 이 개념들은 쌓일수록 정말 문항 자체의 난이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중학교 때까지는 아까 말한 대로 암기로 커버가 돼버리니까 이걸 알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이제 다른 수학 선생님하고 그냥 사석에서 얘기할 텐데 네. 저한테 형 왜 우리 때 수능과 요즘 수능은 완전 달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때 수능은 좀만 공부하면 개나 소나 웬만하면 그냥 높은 점수를 찍어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아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도 될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맞아요. 그래서 아예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풀 수 있는 문제만 풀어서 내가 점수를 맞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도 있다는데 맞아요. 그런 게 왜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일단 이 말이 그 선생님께서도 정말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게 진짜 일단 난이도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이게 근데 냉정하게 그냥 그것만 보면 돼요. 지금의 1등급 학생들과 당장 저로만 해볼게요. 저는 이제 13학번이니까 한 13년 정도 전에 이제 수능을 봤었는데 13년 전에 수능을 보던 저희 때의 1등급과 지금의 1등급 학생들의 수학 실력을 갖다 놓고 비교를 한다. 비교도 안 되게 지금 애들이 훨씬 잘해요. 그래요? 왜냐면 일단 받을 수 있는 자료의 양도 너무 많아졌고 좋은 교육의 기회도 너무 많아졌고 인강이라든지 이런 접근성도 너무 좋아졌고 그 다음에 학원 선생님들의 사실 퀄리티도 너무 높아졌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준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근데 저희 때는 1등급 컷 상위 4%의 컷이 96점이었어요. 네. 100점 만점에. 근데 지금은 100점 만점에 1등급의 컷이 85점, 84점.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1등급 컷 얘기할 때 우리가 불수능에 대한 기준점이 보통 수학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네, 수학이 많이. 그래서
아니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요즘 애들 공부를 엄청 못하나? 아니 80점대가 1등급이 말이 돼? 아 요즘 애들 학력 수준이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네요. 수학은 정말 너무 어려워졌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 저는 사실 너무 큰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수학이 저희 때에 비해 또 뭐가 많이 바뀌었냐? 시험 범위가 너무 많이 줄어버렸어요. 줄었다고요?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아 그럼 줄었다는 건 깊이로 이제 따진다는 얘기가? 그렇죠. 이게 거의 한 절반 이하로 줄었거든요. 그때 뭐 배웠어요? 우리 공통수학 배웠고 수원 수투를 배웠던, 제 나이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네. 수원 수투까지 배웠던 게 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과목이 수원, 수투, 그 다음에 이제 개정교육과정을 아마 하실 거니까 수원, 수투, 확통 3개가 끝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선택이 있더라고요. 네, 원래는 수원, 수투를 고정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확통, 미적, 기하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는 게 지금의 수능이고, 지금 이제 새로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수원, 수투 얘네들은 이제 대수, 미적분, 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까지 하고 확통까지 이 3개 중에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개 중에 심지어 가장 양이 적은 게, 압도적으로 양이 적은 게 확통인데 여기까지만 이제 수능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래는 요거 5개 다 했어야 됐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게 패시브였는데 이과라면 얘네들을 선택으로 돌렸는데, 이제는 선택에서도 가장 쉬운 거 하나 빼고는 이제 못 보게 얘네들을 빼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확통은 나머지들에 비하면 양이 진짜 냉정하게 한 5분의 1도 안 되거든요. 특히 이 미적분에 네네. 비해서는. 근데 이걸 이제 다 날렸어요. 그러면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근데 여기서 변별은 해야 되고, 심지어 애들은 옛날보다 더 잘해요. 그럼 이제 변별을 어떻게 하느냐? 진짜 저는 요새 솔직히 좀 그런 생각해요. 이거 가르쳐 놓고 시험 수준을 이렇게 높게 내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문제가 나온다고?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이렇게까지 지엽적으로, 이렇게까지 아이디어적으로 파고들어서 애들을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 결국에는 뭔가 아이들은 또 계속 이 지엽적인 것들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냉정하게 사교육을 안 받아서는 따라갈 수가 없게 되고, 근데 그게 또 이제 또 심화되니까 애들 수준은 또 올라갈 것이며 시험은 더 지엽적으로 파고들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나마 조금 이게 완화되려면 범위를 다시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범위를 늘린다고 애들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범위를 늘리면 오히려 문제 난이도가 좀 내려가고 그게 오히려 서로 좋아요. 심지어 대학, 이게 또 뭐가 있냐면 대부분 이제 이과 학생들이 수학 쪽에 아무래도 더 진심일 텐데, 아까 그 빠졌다는 2가지 있잖아요. 얘네가 이제 이과대학이랑 공과대학에서는 필수 과목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필수 과목인데 교육과정에서 빼버린 거죠. 그럼 이제 대학 가서 어차피 또 해야 돼요. 진짜 수학은 알면 알수록 뭔가 그 메비우스의 띠 같은, 계속 뭔가 돌고 돌면서 이 끝이 어딘지 모르는. 네. 그럼 이제 아주 심플하지만 강력한 얘기. 지금 우리 아이가 공부를, 수학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얘를 한도 끝도 없이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초등학교 6학년도 고3 수학이 가능하다고 말씀했지만, 네네네. 근데 걔가 실제로 계속 야 잘하니까 또 올려야지 그거에 대한 한계점이 있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중3인데, 중1인데 뭐 고2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고2 수학 개념을 다 잘하고 유형 문제집도 풀면 뭐 거의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도 풀면 얼추 본인이 풀 수 있는 건 쭉쭉쭉쭉 다 풀고, 모르는 건 이제 설명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 요 정도 수준이다? 그럼 다음 거를 안 나갈 이유가 없죠. 그래. 네. 그러니까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학은 어쨌든 두뇌의 영역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수학을 잘하려면 3가지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얘기 지금 해주시는군요. 네. 근데 3가지 능력이 뭐냐면, 첫 번째는 노력, 당연히. 이건 뭐 모든 과목의 공통점이겠죠. 일단 수업을 듣거나 뭐 인강을 듣던 학원을 가서 듣던 뭐 아니면 그냥 내가 문제집을 보던 요것들에 내가 집중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의 설명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냐, 집중을 하냐, 한 가지에. 2번째, 결국에는 수학 공부를 할 때 진짜 센 같은 것들, 이 유형 문제를 익히지 않고 수학 문제를 풀어낸다는 건 일단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이걸 하려면 어느 정도 이 유형들이 체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해력이 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이것들을 설명해 줄 때 분명히 여기에 이 당위성을 붙여서 설명을 해줄 건데,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풀었어? 아니면 이 개념은 왜 이렇게 이해해야 돼? 혹은 이 개념은 어디서 파생된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텐데, 요걸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는 이제 본인의 능력인 거죠. 그리고 이걸 잘 할수록 당연히 문제들을 풀 때
내가 좀 더 개념들 간의 연결도도 잘 돼 있을 거며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이런 걸 썼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논리적인 당위성이 부여가 돼 있으니까 훨씬 사고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 이해력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게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저는 1등급과 2등급이 좀 갈린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영역이 이제 사고력이죠. 결국에는 사고력이 저는 좀 냉정하게 좀 더 이제 지능의 영역에 가까운 거죠, 사실. 아이들이 말하는 수학적인 지능.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잘 되느냐인데, 사실 마지막 건 어느 정도는 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심한 문제 사고를 많이 해봤으며, 플러스 진짜 우리 아이 그냥 두뇌 수준이 사실 어느 정도로 좋냐의 영역이 저는 결국에 있다고 보거든요. 설마 뭐 이제 유전을 말씀하시는 유전, 타고난 것도 크죠. 근데 타고난 것도 크지만 뭐 이게 없다고 해서 1등급을 못 맞냐는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커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정말 최상위 막 상위 0. 몇 프로 막 이렇게 될 거냐라고 하면 그건 또 사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학을 전공해서 수학으로 나가지 않는 정도는 충분히 메이킹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더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죠. 아마 정말. 근데 결국 이러다 보니 이 두뇌가 깨어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좀 타고난 애들은 뭐 중학교 1학년이면 뭐 초등학교 6학년이면 사실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속속속 자기 거를 만드는 애들은 빨리 하셔도 되죠, 사실은.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사실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때는 네. 너 정석 몇 번 봤어?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너 수원이야? 수투야? 이런 거였는데 네. 이제 그런 거를 넘어선 얘가 어느 정도의 사고를 할 수 있는가까지를 이제 수학을 잘하려면 그 세 가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반대 얘기 볼게요.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수학 못하는구나. 우리 아이는 뭐 국어랑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을 못해요. 그러면 수학을 못하면 못한 채로 계속 못하는구나로 머무를 수 없으니 네. 그럼 못한다고 하는 애들을 어떻게 그래도 잡으면서 조금씩이라도 올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 학생들이 사실 저는 실제로 굉장히 공부가 잘하는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저의 타겟 자체가 수학을 거의 막 처음 하는 애들이거나 아니면 잘 못하는 애들이거나 전문이네 전문. 네, 아니면 중이, 중상위 요 정도 애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우리 아이가 뭐 수학적인 재능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수학을 못 따라온다라고 하는 애들은 진짜 좀 냉정하게 그런 아이들을 한 20명 데려다 놓으면 한 명쯤 보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한 나머지 19명 정도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그런 상황은 왜 오는 거냐가 사실 결국은 핵심이잖아요. 그 상황이 왜 오는 거냐면 수학을 어느 순간부터 암기하기 시작하면 그게 1년, 2년 쌓이는 순간 얘는 다신 돌아갈 수 없는 애가 돼버리고 그때부터는 그냥 이해 안 되고 문제 안 풀리니까 수학적 재능이 없나 보다로 귀결이 돼버리거든요. 난 수학 공부해도 안 돼가 돼버리는데 그럼 그런 모습들이 결국 왜 생기냐라고 하면 결국엔 아까 말한 것처럼 되지도 않는 반에 집어넣어 놓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니까 일단 외워서 풀자. 요게 당연해지다 보면 그냥 수학은 끝이에요. 그래서 제발 약간 저는 좀 본인의 수준에 맞는 걸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 실제로 제 이제 학생들 고2 학생들이 사실 성적이 되게 많이 올라서 제가 좀 이래도 많은 좀 덕을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고2 학생들 성적이 오르는 애들 중에 되게 다수의 애들이 제가 뭘 시켰냐면 이제 고2 내신을 해야 되는데 겨울방학 때 제가 고1 거를 가르쳤어요.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영어도 고2 거를 못 풀면 고1 거부터 빌드업해서 거기서 이제 고2 걸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연결점을 잡아주는 것처럼 근데 영어는 좀 명확하다고 하는 게 교과서로 정해져 있는 게 이렇게 중학교 필수 단어 1500 그리고 수능 단어 2000개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데 근데 수학도 그렇진 않죠? 근데 수학도 명확하게 딱 배우고 넘어와야 하는 게 있긴 하죠. 그러니까 못하는 애들을 그래도 얘네들이 이 정도를 알면 못하는 걸 벗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존재합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단원들만큼은 피고 넘어가 줘야 다음 걸 할 수 있고 너가 만약에 고2 수학을 하고 싶어 그러면 적어도 고1에서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 여기까지는 너 그래도 하고 와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저 중등 수학이 너무 놓쳐져 있어서 고등 수학 가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일단 너는 다른 건 몰라도 되니 일단 중등 도형만큼은 다시 공부하고 와 라고 하면 고등 수학을 듣는데 그렇게까지 큰 지장은 없다라는 거죠. 아까 그 20명 중에 진짜로 수학을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네. 라고 하는 애는 한 명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나머지 19명은 충분히 개선 가능하고 그렇죠. 방향성의 문제다. 개선은 가능한데 그 방향성은 앞에 구멍 뚫려 있는 걸 채워줘야 되는데 그 앞에 구멍 뚫려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채우는 거에 있어서는 일단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 구멍이 너무 많아 버리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구멍이 아니죠. 그냥 아예 빈칸이죠. 그냥 그렇죠, 아예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냥 빈칸인 게 더 나올 수 있어요. 이 두 번째가 문제인데 이게 그러니까 애매하게 선행시키거나 막 애매하게 자꾸 무리하면 문제가 뭐냐면 학부모님들도 그건 이미 배웠는데? 라고 해버리고 애들도 나 그건 이미 수업 들었는데? 라고 해버리니까 두 번 들으라고 하면 자존심 상해하고 안 들어요. 영어도 그래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선행 한 번이 사실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버리면 다시 하라고 하면 하냐는 거죠.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 오유면 선생님이 최상위권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중하? 중정도? 그 친구들을 어떻게 상위권으로 올리기 위한 수업을 컨셉으로 잡고 있어서 오늘 말씀하신 것도 지금 보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중에 우리 아이는 수학을 잘하는데 라고 하는 어머니 아버님들은 지금 이 얘기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실 수 있지만 보통의 일반적인 대부분의 친구들이 항상 수학적 고민이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못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얘가 너무나 애매한데 이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오늘 요 현민 선생님의 말씀이 좀 좋지 않았을까. 그럼 이제 근데 사실 네. 거의 한 90%의 이야기예요. 그럼 선택받은 10%는 10%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너무 제가 기준으로 아닙니다. 너무 냉정하게 말하면 또 그 한 애매한 분들이 자존심 상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대부분 학생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렇죠. 냉정하게 수학 뭐 정말 좋은 방향성과 옳은 방식으로 선행이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은 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할 건데 다음에도 또 모실 거예요.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슈 가지고 모실 건데 오늘 지금 이제 수학에 관련된 사실 타겟은 초등학교 6학년, 1학년, 2학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에 관련된 얘기도 했죠. 앞으로 이제 수업을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수학 수업하면서도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하자는 메시지는 분명히 명확할 텐데 수학을 애들이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마무리 멘트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수학을 좀 이해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수업을 들을 때도 이 개념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된다 혹은 뭔가 알 것 같다 아니면 문제 설명을 들을 때도 저거 왜 저렇게 푸는지 알 것 같다 그리고 나도 저 풀이 써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본인의 수준에 딱 맞는 수업을 들어가서 수업을 쭉 꾸준히 듣다 보면 물론 당연히 그런 선생님을 잘 골라야겠지만 그걸 반복하다 보면 수학은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다. 만약 수업을 들어갔는데 뭐 너무 쉬워 다 알아 라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반대로 저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라는 느낌이 자꾸 지속적으로 든다면 이 두 가지 수업 상황에서는 뭔가 개선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해하고 가능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적정한 수업을 찾아서 계속 들으면 수학은 결국에는 뭐 상위 1%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상위 4%, 뭐 1등급 정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사실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영어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수학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오늘 공통점도 많이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첫 번째 방송이고 영상이다 보니까 현민쌤 얼굴을 또 옆에서 보고 있으니 제가 자꾸 멍해지는 순간이 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의 그런 니즈 저런 거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혹시 제가 못 물어본 게 있다면 그러면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현민쌤 그리고 저도 열심히 찾아서 그거에 대한 답변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영상 찍는데 어땠어요? 뭐 저랑 같이 찍으니까 뭔가 합이 좀 맞는 것 같았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할 이야기도 해서 좋았고요. 그래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엄청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인데 근데 연예인 같지 않은 그런 순수함과 그리고 착함이 묻어 있어서 항상 볼 때마다 내 자식이 저렇게 내 아들이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학원 강사로서도 꼭 그럴 수 있잖아요. 보통 공부를 잘했고 못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때 학생들의 눈높이를 못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현민 선생님은 지금 컨셉과 타겟도 그렇고 아이들의 눈높이를 어디까지 낮춰서 내가 볼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하시는 분이라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모신 그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뭐 영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영어 선생님 같이 뭐 영어를 얘기할 수도 있고 국어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요 더브코 TV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 무궁무진하게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재밌는 걸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재밌었습니다. 네. 제가 꼭 맛있는 밥을 살게요. 감사합니다. 네, 출연료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